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하고 이 소득세에 따른 타소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쭉 있죠. 세액 산출까지, 그리고 결정세액을 구하는 것까지 우리가 학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합적으로 원천 징수하고 세액을 결정해서 차이를 조정하는 연말정산하는 실무를 쭉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근로소득에 국한해서 했기 때문에 타소득에 대한 논점을 조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 중에서 입에서 근년기 태양 중에서 종합소득 6종 입에서 근년기 중에서 근을 빼고, 그죠?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한 얘기들 책을 통해서 조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득금액 계산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어떤 특별한 예가 있습니다. 2월 결손금액 공제, 이 제도 거기 법인세하고 약간 달라요. 법인세는 각사 소득이 나타나고 2월 결손금을 빼지만 얘는요, 그게 아니고, 그죠? 2월 결손금을 빼서 각사를 뽑는 거예요. 소득금액 뽑는 거예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절차적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중간 내납이랄지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있죠. 이 절차적 사항, 그런 거 오늘 좀 정리해서 이 소득세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절차적 사항은 여러분이 어떤 업종에 만약에 가게 되면 꽤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면 돼요. 절차를 모르면 우리 업종에 대해서 뭐를 신고해야 될지 모르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업종별 중요한 서식이 뭔지 있죠. 자, 그런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자, 여러분 책으로 보면 주교재가 여기 몇 페이지야? 146페이지인가요? 146페이지에 있는 이자 소득부터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소득, 우리가 이자 배당, 그죠?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배우는데요. 여기 종합소득 6종, 종합소득 6종이 있겠습니다. 합산하는 있어. 이자, 배당,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기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도 뭡니까? 연금 소득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살펴봐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시험 문제 보면 우리 부양가족 중에서 연금액이 400을 받았다는 이게 왜 기본공제가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 소득인데요. 이자와 배당을 두 개를 합해서 보통 금융소득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학습해야 될 부분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범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를 그죠? 이자와 배당으로 볼 건지. 그다음에 이제 수입 시기도 봐야 되는데 금융소득은 그게 2천만 원 기준합니다, 그죠? 2천만 원 이하가 있고 2천만 원 초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분은 분리과세하고요. 초과분은 총합과세하는 이런 과세 구조를 가진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저게 이제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금융소득에 대한 종류 이런 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은요, 열거주의니까 열거된 소득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번에 우리가 처음에 소득세 얘기할 때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를 가져야 하지만, 열거주의에 의하지만, 이게 열거주의에 의한 과세죠, 그죠? 열거된 것만 과세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요,
일거주의를 포기하고 뭐를 채택했습니까? 이 두 개에 대해서는 포괄주의를 수용하고 있다. 수용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좀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거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얘기를 뭐 우리 총칙할 때 좀 했습니다. 그죠? 뭐 기억납니까? 세 가지 정도. 채권의 매매 차익. 채권을 사고 팔 때 차익 났다. 과세 안 한다 이거죠. 왜? 소득이 가득했지만 그 채권 시장의 활성화라는 측면이 있더라. 두 번째, 상장 주식의 그죠? 주식의 매매 차익.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의 활성화 정책이다. 고정자산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매 차익 같으면요. 사업적으로 사용된 고정자산, 유형, 무형을 팔 때 차익 나타나는 거는요. 과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죠. 자, 그런 어떤 열거되지 않는 소득은 과세 안 하는데, 그럼 열거된 거를 과세한다 했는데요. 이 금융소득은 이게 굉장히 금융기법이 굉장히 다양해지니까 포괄주의다. 이 포괄주의란 말이 이 말이다, 그죠? 이 말이죠. 이 표현 자체가 포괄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조문의 그죠?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자소득에 부합하는 소득이 나타난다면 이자소득의 정의가 자금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이 안 되죠. 그죠? 돈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그자가 자금을 사용하면 뭐 공짜는 없잖아요. 그죠? 사용 대가를 주면 그 매칭을 뭡니까? 그 형태를 바로 이자소득이라고 정의하고 과세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거된 게 뭐냐면 이거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자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에 열거되어 있는 것 중에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에 따른 뭡니까? 예금 이자 받았으면 이자 소득이다. 보자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자 소득의 열거된 이자 소득의 범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채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있죠. 국채랄지 사채, 그죠? 공세 이런 거 있죠. 그러고 나중에 이자 받거든요. 뭐 내가 채권에 투자하는 이유가 이자를 받기 위한 거죠. 그 밑 할인액은요. 이것도 이자로 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확장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바로 저번에 제가 설명했을 때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 그죠? 환매차라고 제가 그때 적어 드렸죠, 그죠? 환매차, 그죠? 환매차, 이렇게. RP라고 합니다, 보통. RP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RP라고 불리는 환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RP라고 보통 많이 하죠, 그죠? RP. 리퍼체스 어그리먼트라는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환매라는 영어의 약자다, RP, 그죠? RP.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환매를 조건한다. 다시 살 걸 약정하고 뭡니까? 파는 금융상품. 그럼 외과 거래 형태는 금융상품 판매다. 그러니까 자금 사용 대가가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본질이 뭡니까? 나중에 3년 뒤에 정해진 금액으로 재매입해 준다. 이 형태가 바로 그 거래를 가장한 뭡니까? 실질적인 이자를 분유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뭡니까? 바로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다. 그죠? 근데 이걸 자꾸 이런 것들을 열거하다 보니까 뭡니까? 그죠? 도저히 안 되겠다. 완전 짜증나서 못 하겠다. 그래서 8번의 규정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5번 한번 볼게요. 저축수금보험의 보험차액은 우리가 보험이죠, 그죠? 저축수금보험은 보험 불이백보다 나중에 해약 환급금이나 만기 환급금이 원금보다 더 많은 것을 저축성보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금 불이백이 만약에 보험료가 1000만 원인데 나중에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00이라면 200의 정체는 뭡니까? 돈을 뿌린 거 아니냐. 그 돈 뿐 거를 뭡니까? 저축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 왜? 거래 형태는 보험료 납이지만 실질을 벗겨 보면 그죠? 자금 사용 대가로 따는 있죠. 이자 요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10년 미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미만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건 10년 미만입니다. 그러면 10년 미만이란 말은 궁극적으로 10년 이상이면 도대체 뭐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미만인 것을 얘기하니까 10년 이상인 거는요. 10년 이상인 있죠. 저축성 보험의 보험사이거든요. 비과세로 봅니다. 그죠? 과세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자 소득으로 열거할 수 있는 항목은 이 저축성 보험의 보험사이거든요. 단서가 10년 미만인이죠. 이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은 아니에요. 은행에 가보세요. 비과세 상품 이렇게 돼 있죠. 그 비과세 상품은 뭐냐면 만기에 내가 이자 탈 때 뭡니까? 세금을 붙이지 않겠다는 상품이고, 소득공제 상품은요 만기에 그저 이자를 내야 되지만 불이백에 대해서 소득공제, 즉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이제 소득공제를 빼주겠다 이거죠. 탈 때 과세하지 않을 거냐, 불입할 때 안 할 거냐, 그 차이에 불과합니다. 조삼모사라고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자기의 자산에 따라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어떤 상품이 더 낫다는 건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요. 자기가 처해진 자산의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전략적 사고를 합니다. 만약에 고액자산가라면요. 고액자산가라면 당연히 탈 때 비과세 하면 누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과세 상품을 선호하게 될 거고, 근로소득자 같으면요. 비과세 상품보다는 소득공제 상품이 훨씬 더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만기는 이후의 기간이고, 지금 당장 불입할 때 공제를 받음으로써 그 세금의 이연 효과도 굉장히 높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길게 하면 또 뭔가 감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 상품이 유리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의사랄지 고소득 자산가들은요, 비과세 상품이 더 훨씬 더 있죠. 절세 효과가 있는 걸로 판명됩니다. 그래서 뭐 획일적으로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말씀드립니다. 6번째 볼게요.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 건 뭐냐면, 우리가 직장공제라는 조합이 있습니다. 저도 회사 들어가니까 직장공제가 있더라고요. 공제조합비를 내도록 해요. 그래서 자기 급여에 공제조합비를 뗀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공제조합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그 회사 들어가면 다 자동적으로 있죠. 조합원이 돼요. 조합원의 탈퇴 시기는요. 그럼 이 조합원의 탈퇴 시기는요. 퇴사하면 자동 탈퇴가 돼요. 그러면 이 공제조합은 뭐 하는 거냐면 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돈 부어가지고 필요한 사람이죠. 대부도 해주고, 여러 가지 애기들 뭐 돌잔치면 뭐 이렇게 여기서 공제조합에서 뭐 좀 반지도 하나씩 주고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에서 자기가 내는 이제 조합비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조합비를 한 달에 10만 원 낸다 할게요. 이 공제조합비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럼 1년이면 120만 원이다. 10년 있었으면요. 1200만 원 냈다. 그리고 나중에 그죠? 퇴사 10년 하고 퇴사하니까 1500 주더라. 그러면 원금은 1200 불입했고 1500 받았으니까 300의 정체는 뭘로 볼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이란 말이 그 말이죠. 그죠? 초과해서 반환한 금액은요, 이자로 봐서 과세하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특수한 경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시험 문제랄지 의미로 좀 좋겠습니다. 좀 비영업 대금이 요거 좀 가장 중요한, 이자 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영업 대금이,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빗자가 있는데요. 빗자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빗자를 빼면 영업 대금이죠, 그죠? 그럼 영업 대금이 뭐냐 이거잖아요. 영업 대금. 영업 대금. 영업 대금의 이익이다 이 말이잖아요. 앞에 B가 있는데 그럼 영업적으로 대금을 한다. 영업적으로 대금은 뭐냐면 대금 이렇게 씁니다. 대금을 빌려주고 받는 그죠? 이익을 그죠? 대금,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이익을 받는 있죠. 그 영업적으로 받는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업 대금 이익이. 그리고 대부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
대부업에서 받는 이익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업소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가 빗자가 붙어야 된다고요. 빗자가 붙으면 나는 대부업을 외부적으로 폐방하지 않은 채로 뭡니까? 사인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익이 있다라면 이런 것들은요, 비영업대금 이익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적용되는지 한번 보죠. 친척이 돈을 1억 원 빌려달래요. 그래서 빌려줬습니다. 물론 공짜는 없겠죠. 그래서 한 달에 일부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친척이 내한테 돈을 주면서 뭡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고요. 25%. 얘가 지금 나중에 25% 세율이거든요. 이걸 25%. 일반적인 거는 14%지만 14%가 일반 세율이지만 원천징수 이게 25%짜리란 말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천징수에서 뭐 신고합니까? 자기들 뭐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뭡니까? 적용할 수 잘 없다는 건데요.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근데 적용되는 예도 있습니다. 어떤 예냐면 법인체하고 개인사업자하고 이렇게 거래를 할 수도 있어요. 법인의 대표이사 있죠? 실제적으로 그 법인이 크지 않으면 개인 유사 법인이잖아요, 그죠? 작은 법인은 개인 기업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지멋대로 하는데 전문 경영인도 아니고, 그죠? 지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외관만 법인이지,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종업원 100명 이하, 매출액 저는 200억 이하의 기업은요, 전부 다 개인 유사 법인이라 봅니다. 최소한 법인이고, 회사에 조직이 있다는 말은, 제가 생각하는 조직의 규모는 업종마다 약간 다르지만, 제조기업을 가정하면, 그나마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체는요, 최소한 직원이 10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그래도 한 300억, 400억 정도, 한 500억 가까이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100억은 별로 할 게 없거든요. 뻔해요. 100억이라는 돈이 한 달에 매출액이 8억이에요. 8억 3천이에요. 8억 3천을 벌면 1년에 매출액이 100억쯤 된다고요. 근데 8억을 벌어가지고 살림살이 직원들 급여주고 살림 한번 살아봐요. 별로 돈이 안 남아요. 제가 살림 많이 살아봐서 100억. 근데 그래도 뭔가 자본의 효율적인 금액이 있죠. 그 금액이 그래도 연간 매출액이 뭡니까? 한 3, 400억은 돼야지 최소한. 이 자금의 어느 정도의 규모에 따른 있죠. 뭔가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회사에 실무에 도움이 될까 말씀드린데, 법인체하고 우리의 개인 기업체하고 거래한다. 법인 사장하고 내하고 절친이다. 돈을 빌려다. 법인 이름으로 나의 개인 사업에 빌려줍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을 떨어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송금을 인정받으려면, 즉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누구한테 줬는지 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라면 텍스 플레이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친척끼리 빌려주는 거는 원천징수 하겠습니까? 안 하지만 기업 간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개인 기업체 담당자라면 그 담당자한테 돈을 줄 때 이자를 지급할 때 어떻게 합니까? 25%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를 지급할 때 25%를 띄고 원천징수에서 신고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비영업대금 이익과 여기서 앞에 빗자가 붙는다는 거.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소득이고 영업대금 이익은요 사업소득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이거 좀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어가지고 비과세 이자소득인데요.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있는 거라서 그냥 간단히 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출제 잘 안 되니까 그냥 있다 이 정도로 보면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이 이건 뭐냐면 내가 신탁을 해요. 이거 은행 관계자 같네. 금융상품을 잘 몰라서 말씀드린데 신탁은 뭐냐면 맡긴다는 거야.
보통 은행에다가 자기 자산을 맡기는 거예요, 신탁. 그러면 저증해요. 여기에서 뿌렸던 이익은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했죠. 신탁하면서 걸면 거기에 뿌렸던 이자랄지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된단 말이죠. 그건 당연히 뭡니까? 뿌렸더라도 이자 수수로 가져가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 신탁의 이익은요, 비과세 소득으로 본다. 그것도 똑같은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인데 우리가 뭐 보통 농촌이 아니겠죠, 그죠? 특수한 대상이니까 별로 관계가 없다. 현실감이 없다. 노인, 장인 해당이 보통 안 되죠, 그죠? 아주 특수 계층이니까 이건 별로 관계 없단 말이에요. 얘도 관계 없고 잘 안 하고, 근데 뭐 돈도 그저 없어 죽겠는데 뭔 진짜. 이 두 개는 뭡니까? 내가 해당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나마 될 수 있는 거는요, ISA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IS 그죠? 그래서 개인종합 자산이라고 있죠. ISA 안 들었습니까? 하여튼 뭐 모든 있죠. 자산을 뭡니까? 통합 관리하는 개인 계좌가 있습니다. ISA라고. 제 친구가 하도 따라다녀서 이런 말 하면 되나? 하여튼 제 친구 갑자기 있죠. 나도 모르게 계좌가 생기고, 나도 모르게 뭐 노란 우산 공제가 생기고 막. 그리고 야, 이거 뭐냐? 야, 내 지금 진급해야 돼. 좀 들어줘. 그러니까 그만큼 들어주시는 친구니까 당연히 들어줘야죠. 왜냐하면 우리 파트너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파트너냐면 이 사업을 하려면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은행에서도 잘 돈을 빌려줄 수 있어야 되고, 타인 자본을 잘 뭡니까? 운용하고 쓰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자기 자본만 가지고, 그죠?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타인 자본의 효율성이 있거든요. 잘 이용하면. 근데 타인 자본을 이용하려 하더라도 빌려줘야 하지. 근데 잘 빌려줄 수